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에서 김재규가 올린 총성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1926년) 경북 선산 출생인 김재규는 정미소를 하던 아버지 덕에 유복한 집안에서 성장했고 선주 보통학교에 진학했지만 성적이 좋지 않아 상급 학교로는 진학하지 못했다. 지역의 유지였던 그의 아버지는 이에 실망해 김재규를 일본으로 유학 보냈지만 유학 생활 중 일본 학생과 싸우는 바람에 그마저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결국 2년 만에 돌아온 김재규는 아버지가 힘을 써준 덕에 1941년 당시 5년제였던 안동 농림학교에 진학했으나 4학년 시절 일본군 특별간부 후보생으로 선발되어 가미카제 특공대에서 훈련을 받으며 생활하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해방이 되자 다시 돌아온 그는 중등교원 양성소를 거쳐 교사 생활을 해보지만 적성이 맞질 않아 이듬해인 1946년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조선경비사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교하게 된다. 김재규는 그곳에서 자신과 고향도 같고 비슷한 점이 많은 한 동기생과 인연을 맺고 가깝게 지내게 되는데 그는 김재규보다 9살 많은 박정희였다. 여담으로 말하자면 조선경비사관학교에서의 성적은 196명 중 김재규가 14등, 박정희는 3등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게 1946년부터 군인으로 살게 된 김재규는 초임 장교 시절 군경체육대회에서 미군과 충돌을 일으켜 면직당해 고향으로 돌아갔고 대륜중학교 등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다 11.6을 함께한 박선호를 제자로 만나기도 했다. 이후 그는 군으로 복직해 3여단 수송중대에서부터 다시 군생활을 시작했고 25연대에서 근무할 때는 안동지구 공비토벌작전에서 공을 세워 충무무공훈장을 받기도 했으며 6.25 때는 22연대 부연대장 등으로 참전, 그리고 6.25 이후에는 5사단 등에서 근무한 뒤 1956년 준장으로 진급하게 된다. 1960년 김재규는 육군대학의 부총장으로 잠시 근무했는데 이때 그는 당시 총장이자 박정희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김계원과 인연이 되었다. 이듬해인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김종필 등의 세력과 5.16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고 이때 국방부 총무과장이던 김재규는 5.16의 주체 세력으로 참여하지 않아 혁명군 사령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별다른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 풀려나게 되었다. 이후 박정희는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고 김재규는 박정희 정권에서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호남 비료 사장을 지낸 뒤 육사단장을 거쳐 정치적,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육관구 사령관으로 근무했으며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에는 보안사령부의 전신인 방첩부대장으로 발령받게 된다. 과정에서 그는 박정희에 의해 육군소장으로 진급했고 1969년에는 중장으로 진급하기도 했다. 그렇게 김재규가 박정희 정권에서 군의 요직들을 거치는 동안 박정희는 제5대, 제6대 대통령에 이어 1969년 3선 개헌을 했고 1971년에는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이듬해인 1972년 10월에는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유신 헌법을 공포한 뒤 같은 해 12월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김재규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 그 무렵부터 박정희 정권에 대한 회의를 느껴 거사를 계획했다고 하는데 그 관련 내용은 11.6 이후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담겨 있었다. 항소 이유서에 담긴 내용은 1972년 3군단장으로 근무하던 김재규는 유신 헌법을 읽고 난 뒤 이것은 대통령이 영구 집권하려는 헌법이지 민주헌법이 아니라 생각했다는 것이었고 이때 그는 박정희에게 하야를 권고할 계획까지 세웠는데 이와 관련해 김재규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러했다. 대통령 각하께서 전방을 연말에 쭉 군단까지를 순실하셨습니다. 그때 상군단의 순실을 하여 오실 적에 상군단에서 각하를 연금을 해놓고 그 자리에서 녹음 테이프를 갖다 대고 각하로 하여금 하야 근거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보자면 박정희가 자신의 부대를 방문할 때 연금시킨 뒤 하야를 권고할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었고, 안에서 밖으로 못 나가게끔 울타리도 특이하게 설치해 보았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내용이었다. 이듬해인 1973년 김재규는 25년간의 군생활에서 예편했고, 이후 고향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려 했으나 박정희의 제안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중앙정보부의 차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1974년 그는 건설부 장관에 임명되는데, 그 당시 한국의 상황은 박정희로 인해 성장과 경제 발전을 이루기도 했지만 유신헌법에 대한 불만으로 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졌고 긴급 조치 등이 실시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기도 했다. 이러한 시기에 건설부 장관에 임명된 김재규는 사령장을 받으러 가는 길에 박정희를 시해하려 했다는 내용과 1975년 박정희가 건설부를 순시할 때에도 거사를 계획했다는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했는데, 그의 말은 이러했다. 건설부 장관으로서 발령되는 날 1974년 9월 14일입니다. 그날 저는 몸에 권총을 휴대하고 사령장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똑바로 서 있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를 보십시오. 오른쪽 이제 하복부 쪽을. 그러면은 유심히 관찰하면은 나옵니다. 이후 김재규는 1976년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되어 2년가량 근무하다 11.6 5개월 전에 3군 총장들을 궁정동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김재규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이때 역시 박정희를 설득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거사를 벌일 것이라는 내용을 진술하기도 했다. 김재규는 이후 박정희의 눈과 귀를 가려버린 차지철과 YH 무역 여공 농성 사건,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의원직 제명 사건, 부마 항쟁 등의 일들로 마찰을 빚어오다 1979년 10월 26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1979년 10월 26일 오전 김재규는 삽교천 행사에 박정희와 함께하려 했지만 자리나 지키라는 차지철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고, 당일 오후 궁정동 연회에 참석하라는 전화를 차지철로부터 받게 된다. 이후 그는 정승화에게 전화를 걸어 시국 이야기나 하자며 궁정동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한 뒤 궁정동으로 향했다. 궁정동에 도착한 김재규는 김계원과 박정희를 기다리며 월권이 심한 차지철을 오늘 해치운다는 말을 전했고, 이에 김계원은 너무 격하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다 생각이 있으니 좀 지켜보자는 말을 전했다. 그 무렵 두 사람은 도착한 박정희와 함께 연회장으로 이동했고, 만찬은 그렇게 시작되었으며, 이후 신재순과 심수봉 등이 참여한 연회의 분위기는 무르익어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연회장을 들락날락하던 김재규는 박흥주, 박선호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한 뒤 연회장으로 다시 들어갔고, 김계원을 향해 각하를 똑바로 모시라는 말을 한 뒤 차지철의 오른팔에 총구를 겨누었으며, 이어 그의 총구는 박정희를 향하고 말았다. 그렇게 그들의 연회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후 김재규는 박정희에게 한 차례 더 총격을 가한 뒤 박선호에게 현장 마무리를 지시했고, 안가 별관에 있던 정승화, 박흥주 등과 차량에 올라 육군본부 중정을 놓고 고민하다 결국 육군본부로 향했다. 같은 시각 동석했던 김계원은 박정희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박정희의 운명은 거기까지였고, 청와대로 돌아간 김계원은 당시 국무총리 최규하, 국방장관 노재현,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내막을 알게 된 정승화로 인해 육본에서 계엄령 선포를 주장하던 김재규는 결국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며칠 뒤 11.6 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전두환은 11.6 사건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발표를 했다. 지난 10월 26일 중앙정보부 식당에서 빚어진 역사적인 비극의 발단은 김재규가 은연중 계획하에 자행된 범행이었음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재규는 평소 대통령께 건의하는 정책에 대해서 불신을 받아왔고, 자신의 모든 보고나 건의가 차지철 경호실장에 의하여 제동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평소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양인의 감정 대립이 격화되어 있었고 업무 집행상의 무능으로 수차에 걸쳐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최근 요직 개편설에 따라 자신의 인책 해임을 우려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당시 김재규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차지철과의 갈등, 미국 배후설 등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김재규는 법정에서 박정희 시해 이유와 11.6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었다. 10월 26일 혁명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5가지입니다. 첫째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 나라 국민들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나라를 적화로부터 방지하는 겁니다. 적화 방지입니다. 네 번째가 혈맹의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건국 이래 가장 나쁜 상태입니다.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서 혈맹의 우방으로서의 관계를 회복해서 돈독한 서로 관계를 가지고 국방을 위시해서 외교, 경제까지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익을 도모하자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국제적으로 우리가 독재국가로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씻고 이 나라 국민과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명예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저의 혁명의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김재규는 1980년 5월 24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민주주의를 마음껏 만끽하라는 말을 남기며 세상을 떠나갔고 그에 대한 평가는 현재까지도 엇갈리고 있다.